자, 오늘은 단돈 5,000원으로 자외선에도 끄떡없는 쫀쫀하고 반짝거리는 피부가 될 수 있는 치트키 를 가지고 총 4가지 스킨케어 제품과 함께 여름철 철벽 방어 스킨케어 전략을 한번 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어려지는 시간 동안멘토 김보선 원장입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가장 많이 늙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매우 덥고 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좀 덜 바르고 자외선에 피부가 또 노출이 되면서 광노화가 발생을 하고 피부는 그와 반대로 건조해지고 가장 취약해지는 부분이 주름이 생겨요. 그러면서 또 어김없이 기미가 찾아오고 착색이라든지 잡티가 생기죠. 자, 오늘은 단돈 5,000원으로 자외선에도 끄떡없는 쫀쫀하고 반짝거리는 피부가 될 수 있는 치트키 를 가지고 총 4가지 스킨케어 제품과 함께 여름철 철벽 방어 스킨케어 전략을 한번 짜봤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채널에서 다루지 않는 약품인데 제가 진료 볼 때 자주 처방하는 연고인데요. 바로 뭐냐면 이 유리아 연고를 활용하여 기미를 억제하고 보들보들하고 촉촉한 피부로 거듭날 수 있는 저만의 비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리아 연고 성분을 보시면 20%가 우레아라는 성분인데요. 그래서 이름이 유리아 연고인 거죠. 그런데 우레아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보통 우리 소변의 메인 성분, 주성분입니다. 소변을 얼굴에 바른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자,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우레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제가 의대 다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레아 성분은 보통 간에서 우리 단백질 대사가 되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아미노산은 또 대사산물 중에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암모니아는 신경 독성이 강해서 체내에 축적되게 되면 우리 뇌에도 해롭게 돼요. 그래서 인체 내에서는 암모니아를 빨리 배출해서 버려야 되는데 이 암모니아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과정에서 이 우레아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암모니아는 바로 분해가 되면서 우레아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우레아라는 성분은 몸에 해롭거나 세균이 있거나 더럽거나 그런 성분은 아니고요. 몸에 단지 필요하지 않은 대사산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에서 소변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소변으로 내버려지는 메인 성분이 우레아, 요소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변의 우레아 성분만 추출해서 피부에 도포를 해봤더니 피부가 촉촉해지고 더 높은 농도도 발라봤더니 딱딱한 굳은 살도 녹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사들이 손발바닥 굳은 살이나 피부 건조하거나 손가락 습진이나 뭐 이런데 주처방을 하고 있는 아주 유용한 연고거든요. 이 유리아 연고는요, 스테로이드 성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농도만 잘 조절해서 쓰면 보습제, 각질 연화제, 피부 재생 효과 등으로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피부 꿀템 연고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은 처방받으시면 약국에서 5,000원 정도 합니다. 여름철에 꾸덕꾸덕한 바셀린이나 찐득찐득한 판테놀 크림을 바르기 어렵잖아요. 이런 여름 시즌에 제품에 소홀해지기 쉬운데 이때 이 유리아 연고를 사용을 하면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피부를 위한 이 요소, 우레아의 효능을 한번 알아볼게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으로 효능을 살펴보면 총 4가지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깊은 수분을 공급한다. 요소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 세포에 가두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바로 이런 효과가 우리 리쥬란 아니면 물광주사 이런 거에서 볼 수 있는 효과잖아요. 우리 피부 건조함이 좋아지면 피부가 일단 첫 번째는 보들보들하게 되고 피부가 투명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조함은 피부 노화의 가장 첫 번째 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미가 많으신 분들, 잔주름이 심하신 분들, 피부가 거칠거칠한 분들, 각질이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 모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피부가 건조해졌었다라는 겁니다. 피부가 건조했던 분들이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각질 벗겨짐입니다.
요소는 부드러운 각질 제거 특성을 가지고 있어 죽은 피부 세포를 제거하고 세포 회전을 촉진하거든요. 그래서 요소 기반 제품을 정기적으로 사용을 하면 더 매끄럽고 빛나는 안색을 얻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피부 각질 용해제 하면은 아하나 바하나 파하 등의 살리실산이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분들은 개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농도 조절이 쉽지가 않고 여름철에 너무 여러 번 발랐거나 너무 자주 바르게 되시면 피부에 자극감이 생겨서 착색이 되거나 기미가 악화되거나 붉은 홍조가 생기고 예민해지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소는요, 불필요한 각질층만 건강하게 정리를 해주므로 피부 자극감이 거의 없고 피부 장벽을 오히려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장벽을 보호해준다라는 기능인데요. 요소는 최적의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피부의 자연 장벽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 물질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 손실도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요소는 진료실에서 습진이나 건선이나 피부 각화증과 같은 다양한 피부 질환에 처방이 되고 있고요. 가려움증이나 염증이나 각질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피부 컨디션을 좀 완화시켜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소, 아무래도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깨끗하거나 몸에 좋거나 뭐 유익하거나 이런 생각 못 하시잖아요.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소가 얼굴에 사용해도 안전한지 그 부분을 되게 궁금해하고 의아해 하시는데 대답은 저는 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요소를 이제 쓸 때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저는 패치 테스트라고 생각해요. 매우 드물게 요소가 포함된 제품을 얼굴에 사용할 때 피부 자극이나 발적, 자결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 제품을 얼굴 전체에 다 바르지 마시고요.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해보세요. 귀 뒤나 턱선과 같이 얼굴에 눈에 띄지 않는 부위에 소량의 제품을 바르시고요.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해당 부위를 모니터링을 해서 자극이나 발적이나 불편함의 징후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만약에 부작용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얼굴에 요소를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농도입니다. 요소는 일반적으로 스킨케어 제품에 쓸 때는 2%에서 10%까지 다양한 강도로 제공되는데 저희는 이제 처방전을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20%까지도 정말 높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유리아 연고는 초고농도 제품이기 때문에 희석을 하지 않고 얼굴에 직접 바르게 되면 발열이나 발적, 가려움 등의 자극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크림을 짜서 거기에다가 섞어서 쓰시는 거예요. 면봉머리 1개 정도로 섞어서 낮은 농도로 이렇게 섞어서 시작을 하시고요. 요소 성분에 피부가 익숙해지면 점차적으로 농도를 높이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피부 민감성인데요. 피부가 매우 민감하거나 반응성이 강한 사람은 얼굴에 요소를 사용할 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소는 일반적으로는 내약성이 좋지만 일부 분들은 가벼운 자극이나 민감성을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민감하시다면 스킨케어 루틴에 요소를 포함하시기 전에 원장님과 상담을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적당히 사용인데요. 다른 스킨케어 성분과 마찬가지로 절제가 핵심입니다. 요소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요소를 막 이렇게 많이 바르거나 너무 자주 바르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요소 제품을 과도하게 바르면 잠재적으로 건조함이나 자극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면 빈도를 줄이거나 사용을 중단하세요. 그 다음으로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요소는 햇빛에 대한 피부의 민감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 제품을 얼굴에 사용할 때는 항상 광범위 스펙트럼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하루에 3번 정도 바르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하면 햇볕에 피부가 타는 것을 방지하고 햇빛으로 인한 광손상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요소를 사용을 해서 여름철 스킨케어 루틴에 한번 사용을 하는 거 좀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는 요소를 바로 사용을 하진 않고요. 요소는 좀 크림 제형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비타민 C하고 비타민 E하고 페룰릭 엑시드가 섞여 있는 C 페룰릭 엑시드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그게 뭐 스킨 스티커스도 있고 요즘에는 막 다양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건데요. 저는
저는 저희 원내에서 피부 관리실에서 히스토랩 제품을 쓰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판매 하나 찾아봤더니 저희 거는 지금 150ml짜리인데 80ml짜리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만원대 구매 링크를 한번 걸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요. 스킨 단계, 제일 첫 번째 세안하고 나서 수건으로 다 닦은 단계에서 저는 스킨 단계에서 사용을 하고요. 수용성 비타민이다 보니까 이렇게 흡수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비타민 E가 지용성이다 보니까 흡수도를 훨씬 더 획기적으로 높인 성분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 정도는 이렇게 두드려서 좀 이렇게 롤링하면서 충분히 다 흡수를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른 직후에 약간 이렇게 광택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유분감도 있어서 피부가 좀 되게 수분감과 그리고 피부가 쫀쫀해지는 느낌, 그리고 광택감 이런 걸 느껴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품 설명드리면 이제 폴라초이스의 클리니컬 나이아신아마이드 20% 트리트먼트라는 제품이에요. 말 그대로 나이아신아마이드가 20%나 들어있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니코틴산 아마이드라고도 하는데요. 건강해 보이는 피부를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수용성 비타민 B3의 한 형태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항산화 특성이 있어요. 비타민 C처럼. 그래서 주름이나 칙칙함이나 일광 흑자와 같은 눈에 띄는 노화 징후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활성산소와 싸우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기특한 성분인데요. 나이아신아마이드의 항산화 특성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톤을 맑고 균일하게 해주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피부 수분을 증가시키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미백 기능 하면 또 나이아신아마이드 기능성 성분이죠. 그리고 항염 항균 기능이 있어서 여름철 잡티나 기미, 색소 침착도 예방을 하고 또 여드름이나 모낭염도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탁월해서 정말 장점이 많은 성분이라고 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피부의 유분 생성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여름철에 우리 모공이 늘어나는 것도 억제를 해준다고 해요. 시중에는 뭐 5% 미만, 5%, 10%, 15%, 20% 제품이 시중에 있는데요. 저는 낮은 성분들을 다 사용을 해봐서 지금 현재는 20% 제품을 사용을 해도 피부에 큰 자극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단계에서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이제 도포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너무 이제 강한 것들만 하게 되면 피부가 자극감이 생기기 때문에 판테놀 앰플을 사용을 해주는데요. 제품 이름은 아로셀의 시카 리페어 판테놀 앰플입니다. 이 제품은 미백 주름 개선 이중성 기능성 화장품이거든요. 전성분표를 보면 조금 놀랐어요. 보통은 정제수 70%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생병풀수가 72%가 함유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나이아신아마이드 그리고 우리 판테놀 아시죠? 판테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냐? 피부 진정 그리고 피부 결, 요철 개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비타민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좀 더 피부 진정을 해줄 수 있고 판테놀 피부 재생을 해줄 수 있는 성분인데 이게 되게 여름철에 사용하기에 정말 적합한 제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렇게 꿉꿉하지 않고 이렇게 워터리한 제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롤링 해주시면 아까 우리가 비타민C와 나이아신아마이드의 고농축 세럼들을 이제 바르고 그 다음 단계에서 좀 더 시카 케어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진정을 좀 이렇게 이뤄주고 좀 더 하이드레이션, 수분을 좀 공급을 해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켜켜이 쌓아놓은 수분 장벽을 덮어줘야 되겠죠? 유분 코팅, 보습 막을 코팅을 해주는 건데 보통은 크림이나 로션을 사용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부터 항상 제일 많이 쓰는 게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크림이거든요. 이거는 MD 제품이어서 피부과에서 주로 판매가 되는 제품이고 너무 이게 좀 무겁다, 너무 이제는 여름철이라 좀 헤비하다 그런 경우에는 아토베리어 로션을 좀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는요. 한미 유리아 크림이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처방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소가 20% 들어있는데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는 에스트라 크림을 푹 짜서 거기에다가 이제 유리아 크림을 면봉머리 하나 정도만 정말 소량 이 정도만 짜서 크림이랑 믹스를 해서 얘를 잘 섞은 다음에 얘네들이 좀 더 이렇게 실키하고 되게 매끄러운 제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만 이렇게 덮어주기에는 조금 피부가 유분감이 느껴질 수가 있어서 너무 이거를 100% 사용하시면 피부 자극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면봉머리 하나만큼을 우리가 사용하는 크림이나 로션의 함량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믹스를 해서 너무 건조한 부분들 위주로 이런 식으로
정도로 조금 이렇게 커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눈가 주름이라든지 김이 있는 부분들, 특히 이런 부분들이 건조하지 않게 좀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바르시면 바세린이나 이제 판테놀 광고랑 다르게 엄청 찐득찐득하거나 모공을 막는 듯한 그런 헤비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고, 이 장점이 매일매일 자극되지 않는 선에서 건강한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 선에서 각질을 좀 벗겨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각질을 건강한 수준에서 벗겨주면서 계속 보습을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기미나 잡티나 피부가 칙칙하거나 건조하시거나 주름이 고민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요소라는 다소 생소한 성분에 대해서 오늘 페이셜 스킨케어 루틴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수분 공급도 되죠, 각질 제거도 되죠, 피부 장벽 기능 개선도 되고 정말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너무 과하게 쓰시면 좋지 않으니까 특정 피부 상태가 우려가 되시거나 아니면 피부가 자극이 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님과 상담을 하셔서 요소가 개인의 필요에 적합한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저렴하니까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동안에 가까운 내용 들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